왜 인간이 전쟁의 예언을 믿으려고 하는 건가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뇌 다른 점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아마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란 늘 불확실하고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하게 되죠. 책공화국 시민 여러분, 오늘은 이용범 작가님을 모시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범입니다. 저는 원래 소설가이고요. 소설 외에 인문학 관련 여러 가지 서적들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간 행복의 메커니즘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안에 뭐 진화 인류학, 심리학, 뇌과학, 뭐 행동경제학 여러 가지 분야를 연구하셔가지고 인간들이 왜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일들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헤치고 계시는데요. 왜 인간이 전쟁의 예언을 믿으려고 하는 건가요? 영화 300에서 봐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녀에게 가서 신탁을 물어보고 막 이런 일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책을 보면은 뭐 그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가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신탁. 신이 이거를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운명. 이제 왕자가 태어나면 이 왕자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막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신탁이 나오면 그 신탁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막 하다가 결국 그 신탁이 이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더라고요. 그 자기가 운명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 운명의 굴레 속에서 사는 이야기이죠.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에 전쟁의 말을 듣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을 뭐 물어보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왜 인간이 전쟁의 예언을 믿으려고 하는 건가요? 인간의 그 비합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적으로 굉장히 오랜 뿌리를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인간의 삶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아마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란 늘 불확실하고 그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뇌의 진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고도로 발달된 뇌를 갖게 된 것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결국 한 200~3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 이전에는 거의 원초적인 뇌에 의존해서 세상을 살게 되었죠. 근데 인간이 다른 동물과 뇌의 다른 점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이 있을까 없을까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동물은 그 예측을 못해요. 근데 인간은 내일의 일을 예측하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이 없다면 오늘이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자원들을 긁어모으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경쟁을 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뇌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 인간은 불안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를 우리는 당연히 알죠. 지구에 생명이 태어난 35억 년 전부터 계속 기억으로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떴어요. 혹은 일찍 일어나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인과관계를 예측하고 해도. 근데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원인을 추정하게 되죠. 근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를 추정하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존재가 왜 그러면 해를 가렸을까? 절대적인 존재도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요. 자연도 잘못이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잘못이 있느냐? 인간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십억 년 동안 습관한 어떤 본능, 그러니까 해가 뜬다는 것, 그리고 그림자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사물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예측 시스템이 우리의 시지각, 우리가 보는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어떤 사물인지, 해가 어느 방향에 떠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죠. 근데 그런 예측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 오류가 바로 착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있으면 우리는 문 뒤에 공간이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을 실제로 없을 수 있죠. 그림상으로. 그런데 그거를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착시 현상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거를 계속 원인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절대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 거고 위안을 얻는 거죠. 뇌는 굉장히 효율적인 기관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를 싫어해요. 늘 지름길을 찾습니다.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인간이 뇌가 선택한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지름길이에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그냥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 의존해서 그냥 믿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다. 그래서 종교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믿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런 믿음이 오늘날의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이제 사람들은 뻔히 사기꾼인 줄 알면서도 왜 사이비 종교를 믿게 됐을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인지부조화 이론으로 해석을 하죠. 레온 페스팅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대학원생이었을 때 심리학을 공부할 때 한 사이비 집단, 종교 집단을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이비 집단에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비 집단은 UFO가 자기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종교 집단이었는데 예언을 해요. 12월 5일 우주선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데리고 떠날 것이다, 지구를. 근데 그날이 약속이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런 상황들은 절대 나타나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미룹니다. 계속 미루다가 교주가 특정일을 딱 선정을 하죠. 12시 자정에 마지막으로 UFO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다. 물론 그날도 수많은 기자들이 그 저택 앞에 모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이 교주가 저택 마당 앞에 모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죠. 신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심판을 미루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언론도 그렇고 다 속았다는 걸 알죠. 근데도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 있던 많은 신도들이 교주를 버리지 않고 그 종교 집단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페스팅어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죠. 그걸 인지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세계관과 실제 일어난 행동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을 때 갈등감을 얘기하는 거죠. 인지부조화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뇌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가장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오류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뇌는 쉽게 자기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기존의 믿음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돌아갈 것이요.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가진 재산, 전 재산을 바쳤고, 그러니까 자기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곳에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자기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괴로움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지 부조화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기존의 믿음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신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미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992년도에 있었던 휴거 사태라는 게 있죠. 서울역 앞에 이거 휴거를 준비하라. 10월 며칠이었나 막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집을 나와서 재산 다 바치고 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세상 퇴직금까지 뭔가 싹 하나 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고 그때 뭐 온갖 방송국들이 전부 다 그 휴거의 본선에 가가지고 촬영하고 그랬어. 그리고 또 가족들이 몰려가서 막 끄집어내려고 하고 그랬었는데도 그 사람들 실제로 휴거 사태를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사기꾼이 다 들을통 났을 때도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을 버리고 사라졌을까? 아니죠. 지금 어딘가에 사이비 종교 집단에 소속됐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해도 단지 이름만 바뀐 채 다른 어딘가의 사이비 종교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는 뇌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토당토하는 미신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죠. 그 여기 홍대 전철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JMS 그 신도들이 와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젊고 아름다우신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스피커 놓고 이제 무죄다, 뭐 죄가 없다, 그걸 계속 하세요. 시위. 근데 JMS는 감옥에 갔고 사회적 판결도 끝났는데 왜 남은 신도들은 꾸준히 아직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한데 아까 설명드렸던 인지부조화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일단 폐쇄된 문 안에 갇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보적인 사기꾼들은 바로 아주 짧은 단기간에 사기를 치려고 하죠. 근데 진짜 사기꾼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를 합니다. 어떤 사기꾼 부부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어. 이사 오자마자 막 그 신뢰를 얻죠.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종교 집단에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막 봉사 활동도 하고 사회적인 그런 단체에서 나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사회적 지휘도 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 2년 정도 신뢰가 쌓여요. 아는 사람한테 가서 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이 사람이 전혀 속일 사람이 아니죠. 100만 원 빌려줘요. 근데 그 다음날 갚으면서 110만 원을 줘요. 고맙다고. 그 다음에 한 세 달이 좀 지나서 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1100만 원을 줘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이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한 1억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10%가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음날. 자기 있는 모든 재산을 갖다 주는 거죠.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는 친인척 돈까지 다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기꾼이 그 사람한테만 그랬겠냐면 주변의 모든 사람한테 이건 비밀로 해 하고 다 그런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눈치를 챘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당했다고 하는 거를 사기꾼이라는 눈치를 썼어요. 그래갖고 항의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거를 자기가 안 알려요. 자기가 피해자면서. 왜 안 알리겠어? 창피하니까 아닌가요? 사람들이 알리는 순간 자기 돈은 못 찾아요. 그래서 가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 몰래 내 돈만 좀 빼줘라 하는 거죠. 그럼 사기꾼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를 대체할 사람을 데리고 와라. 진짜 그러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모집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모집하고 자기는 언젠가 터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전을 찾으면 떠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주들은, 이 사기꾼들은 정말 심리학자들보다 더 뛰어난 심리학자예요. 그런 사람, 인간의 심리를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헛된 믿음들이 존재하는 거고 사이비 종교가 성행하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과욕을 부려서 사기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기를 나에게 많은 이득이 오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과해서 사기당한 거 아닌가요?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심리를 사기꾼들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발을 담그는 순간 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1000만 원을 떼었을 때 바로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손해 보고 끝? 근데 이 1000만 원이 계속 그 사람을 인질 상태로 묶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사기꾼은 그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1000만 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을 빼먹는 거죠. 근데 사이비 종교의 심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원초적인, 그러니까 동물적인 뇌가 이미 판단을 내려놓고 이성은 거기에 합리화하는 과정에 동참을 한다는 거죠. 그런 위기상에 빠지면 원초적인 뇌가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도마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충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파충류 수준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위기 상황이 오거나 내가 헝그리한 상황이 되면 바로 파충류를 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파충류 변신하는 거 아니까 안 변신하게 하려고 이렇게 어떻게 노력해? 예를 들면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뇌에는 신경 회로가 쭉 배선되어 있는데 그 연결선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죠.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특정 경로의 시냅스를 강화하는 거예요.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수초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멜라닌이 감싸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선에 피복을 입히듯이 그게 수초화가 되면 전달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특별히 서류를 들춰보지 않고도 책을 들춰보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딱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미 신경회로가 고속도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른 존재로 바뀐다는 것은 신경회로를 바꾸는 것이고 특정 경로를 바꾸는 것이고 그 특정 경로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형성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로가 인과관계로 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딱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생겼을 때 내가 오늘 돈을 잃었어. 노름에서. 이게 누구의 뜻이냐?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의 뜻이에요. 그게. 그런 경로가 이미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